최근에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진짜 트럼프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미국 안에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낸 언론사의 기자들을 백악관에서 쫓아내는 걸 시작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불이익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방금 보여드린 기사처럼 비협조적인 방송국엔 예산을 아예 끊어버리고 방송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경고까지. 뭐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긴 했었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TBS 사건, 서울교통방송, 지금 아마 서울시 민영방송사인데, 사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잖아요. 특히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자유를 앞세워 승리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하나 둘씩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언론을 사실상 정치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에 어떤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현재 미국의 상황까지 싹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로 나뉘게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중에서 특히 자신에게 비판적인 진보와 중도 언론들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압박은 AP통신과의 충돌로 본격화됐는데요. 이른바 AP통신 백악관 출입 금지 사건으로 불리는 일이죠.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 직후 멕시코만이라는 지명을 미국만이라고 부를 것을 공고했지만 AP통신은 이를 따르지 않고 기존의 명칭을 계속 사용했거든요. 그러자 트럼프는 곧바로 AP통신 소속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을 대통령이 등장하는 공식 행사나 회의에 동행해 취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윤석열 형님의 날리면 사건으로 MBC를 대통령 전용기 취재단에서 배제한 사건이랑 아예 똑같네. 둘이 자꾸 전화한다더만 이런 것도 전화해서 배우나? 뭐 아무튼 당시 AP통신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또한 어떤 매체가 대통령을 취재할지 직접 선택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어요. 참고로 AP통신은 1846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뉴스 통신사로 전 세계 언론사들이 사용하는 기사와 사진, 영상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제 언론기관이라 영향력이 큰 매체로 알려졌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AP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백악관의 항소심에서 연방법원이 백악관의 손을 들어주는 뜻밖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연방법원은 백악관이 개방된 장소가 아니므로 대통령실이 누구를 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집무실과 대통령 전용기 같이 주요 대통령 공간에 AP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건데요. 이 판결로 AP는 당분간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취재에서 사실상 배제됐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바로 미국의 공영방송. 트럼프는 일부 공영방송들이 반미적이고 좌편향적 보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NPR과 PBS 그리고 VOA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을 아예 끊어버렸는데요. 이에 대해 NPR은 공영방송은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자금이 중단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PBS 측도 우리의 사명은 정파를 떠난 공익 보도에 있으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아이러니한 점은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후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언론사로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며 언론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언론사를 가짜뉴스 또는 국민의 적이라고 반복적으로 부르며 대중이 언론 보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펼쳐왔죠.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 2025 같은 보수 진영의 정책 설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졌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언론을 구조적으로 억누르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금 미국 언론계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워진 상황인데요.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검열이 심화되고 있고요.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제 언론 자유지수에서 미국은 전 세계 57위까지 떨어졌는데, 언론 자유를 자랑하던 나라치고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죠. 현재 미국 언론은 단지 비판의 기능을 잃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2025년 아닙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직도 그 언론 탄압, 미국의 전두환이다 이런 생각이, 완전 미국의 전두환. 땡전 뉴스라고 여러분 알아요? 땡전 뉴스? 뭐냐면 9시 땡 되면 KBS 뉴스가 딱 들어가면 첫 뉴스가 전두환 대통령 각하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땡 전두환 땡전 뉴스라. 이거 완전히 지금 보면 하는 짓이 지금 땡트입니다. 땡트 이 미친 새끼 이거 땡트 완전히 지금. 근데 여기서 또 우리나라도 누구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비슷한 놈이 하나 있어. 누굽니까? 오세훈.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물론 뭐 좌편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시장돼서 색깔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한다는 그 조례까지 다 폐지하면서 예산을 다 끊어버리니까 김어준도 나가. 거기 일하던 작가, 제작진부터 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고 아니면 다 나가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례까지 바꾸고 했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넘어갔죠. 왜냐? 서울시 의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떤 법적 절차를 지켰다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저기 뭐 국민의힘이 저기 국회 여대 야소라서 무슨 뭐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똑같이 한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이러다가 이거 잡혀가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탄압 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빠른 정보 274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NPR과 PBS, NPR 유식하게 한번 영어 한번 씁니다. NPR 내셔널 P